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보통 청소와 기본 관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관리해 주셔도 갑작스런 멈춤 또는 다양한 에러와 느려짐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PC의 기본적인 청소 방법 및 OS의 기본 관리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를 청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청소를 위해서 밖으로 나와 봤는데요. 자, 컴퓨터를 청소를 자주 안 하셨을 경우에는 실제 청소를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은 청소를 하실 때 가정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 외관을 청소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부 청소하실 때는 진공청소기라면 부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진공청소기는 외관만 해주시고요. 컴퓨터 내부 청소를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런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이거 한 통이면 몇 번을 청소하고도 남아요. 자, 그래서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꼭 가정에 하나씩은 갖춰놔야 할 상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를 청소를 하실 때 보통 보시면 바닥에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앞쪽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해 주셔야 공기가 원활하게 돼서 컴퓨터의 내부 온도를 빠르게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물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껴있고 지금 먼지가 벌써 날아다니죠. 자, 이런 것들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금방 제거가 되겠죠. 자, 아니면 몇 번만 털어주셔도 깔끔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앞쪽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없는 분도 있으시고 달려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꼭 이걸 한번 빼셔서 이 부분도 깔끔하게 먼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 지금도 막 먼지 날아다니죠.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털어 주셔야 돼요. 자, 보통 이렇게 망 같은 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먼지를 걸러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털어 주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전부 청소를 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외부 청소를 하실 때는 집안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청소기 같은 걸로 외관만 청소를 해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내부 청소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외부에 나와서 청소를 하도록 하세요. 엄청난 분진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부터 한번 분리를 해 볼까요? 자, 케이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안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특히나 이런 팬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 기판에 붙게 되면 쇼트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운이 자주 된다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얼어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날아가서 이 사이에 접촉 불량을 일으켜서 그렇죠. 자, 이런 먼지들이 일반 섬유 재질 같은 것도 있지만 금속 재질로 된 먼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 제거제로 이제 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시면 축축 나가죠. 자,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좀 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있던 수분 같은 것들이 미리 빠져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빼주시면 공기만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색으로 나온 거 보시죠? 이런 것들이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흔드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수분을 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자, 먼지들이 엄청나게 나오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팬 부분에 특히 많이 끼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깔끔하게. 자,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먼지가 끼어 있어서 이 CPU 온도를 낮춰주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소 때문에 약간의 성에가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놔뒀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성에가 좀 껴있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수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놔두시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청소를 해주시면 컴퓨터를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키보드가 있겠습니다. 자, 키보드에는 이렇게 키가 납작한 키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쓰는 이렇게 키가 올라와 있는 키보드도 있죠. 자,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것도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화장솔 같은 게 팔아요. 자, 이것도 한 2~3천 원이면 구매를 하실 텐데, 자, 이게 키보드 청소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먼지가 많이 껴 있을 때 보통 자, 물티슈 같은 걸로 이제 닦고 하시는데, 자, 물티슈를 닦은 후에 보시면 닦자마자 바로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솔로 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시는 게 이런 먼지 터는 데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키가 납작한 경우에는 이런 먼지털이로만 털어주셔도 깔끔하게 먼지들은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키가 올라와 있는 멤브레인 키보드라고 하죠. 자, 이런 것도 이런 먼지털이로 한 번씩만 쭉 이렇게 훑어주셔도 먼지들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키보드를 쓰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오물 또는 뭐 물을 흘리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눌렸다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눌려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납작한 키보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자, 이렇게 키가 올라와 있는 키보드일 경우에는 가끔은 이게 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키 같은 게 눌려버리면 어떤 키를 눌러도 자, 이 두 개가 눌리는 단축키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사이에 낀 것들도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럴 때 또 쓰이는 게 이 먼지 제거제가 되겠습니다. 이 먼지 제거제는 뭐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흔드셔서 자, 이런 사이에 낀 먼지들 쭉쭉쭉 빼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지겠죠. 자, 키보드도 오래 쓰신 분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막 뿌려주시면 여기서 먼지가 엄청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책상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화장실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면 사이사이에 낀 먼지라든지 이물질, 오물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납작한 키보드일 경우에도 눌림이 원활하지 않거나 눌러서 잘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할 때 또는 키가 제대로 눌리지 않고 자꾸 이상한 키가 눌린다 하시면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이나 오물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 마우스를 보시면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냥 매끌매끌한 게 있고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고무 재질이에요. 러버 재질이라고 해서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마우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우스 닦으실 때 물티슈로 닦는 분 계신데 절대 안 되겠죠. 이 러버 재질이 물티슈로 닦게 되면 이 물티슈에 있는 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붙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닦아내고 하면 이게 끈적임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알코올로 소독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러버 재질은 절대 알코올 닿으면 안 돼요. 끈적거림이 생겨서 그 마우스는 뭐 거의 버린다고 보셔야죠. 자, 이 러버 재질은 오래되면 끈적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러버를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알코올 같은 걸로 이게 닦아서 전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청소용으로 이 알코올 솜이나 이런 걸 닦는 거는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버 재질은 사실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도 보시면 먼지가 많이 끼죠. 이 손으로 많이 만지고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자, 이것도 이런 솔로 사이사이에 낀 먼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끔 칫솔로 문지르시는 분 계시는데 칫솔은 안 돼요. 그것도 끈적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부 이렇게 솔로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마우스들이 자, 이렇게 광마우스가 많죠. 자, 여기에 먼지가 끼게 되면
마우스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온 빛이 밑에 반사돼서 다시 들어와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먼지가 끼면 그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도 여기 빛이 나오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좋겠죠. 자, 무선 마우스일 경우에는 이 렌즈 부분에 절대 손을 대거나 다른 걸로 닦아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완전히 뭐가 묻었다 할 경우에는 면봉 같은 거에 물을 묻혀서 살살살 닦으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를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드리시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낀 것도 지금 말씀드린 먼지 제거제로 거위를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바람으로 싹싹 불어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청소 필수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먼지 스프레이는 몰라도 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쓰시게 되는 거니까 꼭 하나 구매를 해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청소하실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니터 화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손으로 댄다든지 또는 아무 수건으로 닦는다든지 이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여기에 바로 스크래치가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시는 티슈 있죠.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보다 이 티슈들이 한 장씩 뽑아서 쓰는 티슈들이 먼지가 훨씬 적게 나죠. 자, 거기에 물을 묻힙니다. 물 외에 다른 거는 묻히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묻히셔서 살살 한 번씩 닦아주시면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훑어준다는 기분으로 닦아주시면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먼지들 나오죠? 예, 생각 외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주 닦아주지 않으신 분들은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에 먼지가 많이 끼게 되면 모니터 보실 때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고 왠지 좀 뿌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꼭 닦아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따로 복잡하게 청소하실 필요 없이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켜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도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모니터 설정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에는 모두 이 설정 세팅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붙어 있고요. 어떤 모니터는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떤 모니터는 뭐 좌측에 붙어 있는 수도 있고, 자, 우측 프레임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모니터에는 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자, 설정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설정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컬러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 모니터가 좀 어둡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같은 곳에 들어오셔서 자,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밝기를 조절을 해보시면 밝아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눈에 맞는 걸로 맞춰주도록 하세요. 이걸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처음에 모니터를 구매하시면 꼭 자기 눈에 맞게끔 이거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나가고요.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가시고 컬러에 보시면 컬러 종류도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전부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해서 절전 모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모니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오른쪽이나 왼쪽, 상하 이렇게 치우쳤을 경우에 그것들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모니터를 최대한 잘 세팅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컴퓨터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실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어판이라고 칩니다. 자, 제자만 쳐도 제어판이라고 나오죠. 자, 제어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 제거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공공기관 같은 데도 접속을 하시고 금융기관 같은 곳에도 접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 뭐가 깔립니까?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죠. 자, 그것들이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물론 다음에 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시 설치가 되겠죠.
자, 하지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들어갈 때마다 설치를 해주시는 게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거의 대다수가 설치되는 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종류일 거예요. 자, Unwrap Safe Transaction.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시다 보면 Touch EN MX Key라고 해서 자,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것도 반드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라포트라고 해서 이것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즈베라라고 해서 이것도 설치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설치가 되고요. 그 외에는 사이트에 따라서 더 설치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즉각 반응하는 컴퓨터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안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V3를 기본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쓰시고 계시면 뭐 지울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이용을 하실 때는 지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윈도우 10은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료로 쓰시면 모르겠는데 무료 프로그램은 오히려 기본 프로그램인 디펜더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디펜더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 상태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을 하셨을 때 최적의 상태는 이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왔을 때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눌렀을 때 나오는 권장 사양이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권장이 아니고요. 다른 해상도를 이용을 하면 약간의 뿌연 현상이 있거나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게 보는 거는 권장 사양이 되겠고요. 이 권장 사양으로 했을 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권장 사양을 놓으시고 여기서 배율을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권장으로 바꾸시면 여기에 퍼센테이지로 배율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율을 125%나 150% 정도로 올려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또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설정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업데이트 현재 상태가 나오게 되죠. 윈도우는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멀웨어라든지 윈도우의 시스템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현재 본인 컴퓨터가 최신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안 열기로 들어가세요. 자, 보안 열기 들어오신 다음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장치 보안,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에 모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보통은 전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중에 체크가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빠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자, 한 번씩 가끔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빠른 검사 해주시면 현재 위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검사 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USB들 많이 쓰시죠? 보통 USB 외부에서 쓰신 USB를 여러분 PC에 그냥 꽂아서 바로 열고 이용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USB를 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USB 드라이브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걸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여세요. 자, 이렇게 연 상태에서 좌측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지금 USB 드라이브가 보이죠? 자, 이것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SB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내 컴퓨터로 바로 바이러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 내용물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USB만 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죠. 자, 이것으로 검사를 해줍니다. 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이용하시던 USB 메모리는 여러분 컴퓨터에 꽂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열어주도록 하세요. 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 윈도우즈 보안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폴더, 파일만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이 간다 할 경우에는 자,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검사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있죠. 자, 사용자 지정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검사를 주시면 무엇을 검사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라든지 또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골라서 따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전체 검사가 필요 없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검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디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검사를 원하는 드라이브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그 디스크에 대한 용량과 지금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스크 정리 버튼을 눌러서 디스크를 정리해 주시게 되는데 이 디스크 정리는 SSD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SSD 외에 자, 플래터가 들어가 있는 일반 하드디스크 있죠? 무거운 하드디스크. 자, 그 경우에만 디스크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런 디스크는 전부 저장 용도로 많이 쓰죠? 자, 그런 디스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도구라고 있죠? 자, 도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류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도 요즘 많이 쓰는 SSD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전 형식의 드라이브 있죠? 거기에만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으니까 조각 모음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또는 그 이상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생각나실 때 가끔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류 검사를 이용을 해서 드라이브에 문제가 없는지 가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디스크 드라이브는 일부분에 오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게 점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드라이브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류 검사는 한 번씩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CPU 사용량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 녹음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CPU 사용량, 그 다음에 GPU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CPU나 또는 GPU 사용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필히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컴퓨터를 나도 모르게 돌리고 있다거나 내 컴퓨터를 나도 모르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실행해서 사용 중이 아닌데도 CPU와 GPU 사용량이 많은 프로그램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베이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킹을 당했다거나 또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여러분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성능에 가시면 아래쪽에 이더넷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더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다른 누군가와 통신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막 높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거는 내 컴퓨터가 누군가와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세요. 자, 끊어버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 체크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 개인 정보라든지 내 개인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인터넷도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여러분 컴퓨터 이용을 문제없이 원활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